그러니까 예전에 공채 개념으로 완전히 다 막 기수별로 쫙쫙쫙 입사해서 계속 올라가고 피라미드 구조처럼 가는 형태에서는 뭘 아무것도 모르고 삐약삐약 저 좀 가르쳐 주세요가 가능했어요. 사실 저희가 오늘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늘 너무 엄격했잖아요, 분위기가. 코치님 혼자 브릿지를 만드셔야 합니다. 이런 거 하고. 내 성대모사 한 거야? 똑같아요? 진짜 찐으로 약간 옛날에 컨설팅 할 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졌는지가 궁금해요. 되게 오래전에는 코칭의 중심이 거의 자소서였거든요. 네. 근데 실무 중심이 되면서 자소서보다는 업무적인 역량을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력 기술서에 초점이 더 많이 간 것 같고, 시장이 많이 변한 것도 있죠. 기사 봤는지 모르겠는데 대기업 공채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대기업 공채에서 채용이 되는 대부분의 그 신입들이 중견에서 2년 정도 경력을 쌓고 중고 신입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중고 신입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면 지금은 대부분이 중고 신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채용이 되고, 그러면 2년 동안 경력을 안 쌓아본 신입은 어딜 가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시장 자체가 경력직을 위한 시장이 됐다는 얘기인 거라. 맞아요. 그럼 이제 경력직을 중심으로 하는 채용 자체가 공채가 아니라 수시 채용이고, 수시 채용은 어쨌든 한 사람을 뽑기 위한 포지션 하나를 내는 식으로 공고가 나오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되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해야 될 업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상태로 채용을 하는 거고, 왜냐면 전임자가 있을 거고 그 전임자가 했던 업무를 받아서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공채 개념으로 완전히 다 막 기수별로 쫙쫙쫙 입사해서 계속 올라가고 피라미드 구조처럼 가는 형태에서는 뭘 아무것도 모르고 삐약삐약 저 좀 가르쳐 주세요가 가능했어요. 물론 지금도 공채는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지만 이것저것 다 괜찮은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회사에 맞게 키운 다음에 이 사람을 배치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커리어 방향을 뭔가 생각할 이유나 필요가 크게 없었고, 대규모로 계속 채용을 하고 기수별로 올라가서 채용이 되니까 그냥 나이 맞고 뭐 학교 졸업하고 차별화 두는 거는 한국사 능력시험 뭐 이런 거 있죠. 직무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스펙 경쟁이 과열됐다라고 한참 막 기사가 떠들 때가 있었어. 그게 10년 전. 나 때는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 학점 곱하기 토익 점수, 그러니까 3600이라 그래서 취업 파워라 그랬나? 아, 약간 그런. 그리고 이제 유학 경험이나 어학연수 경험이 무조건 있었는데 이랬었어요. 취업이 아니라 워홀보다 뭐 해외봉사단 뭐 이런 것들 진짜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어학연수 갔다 오면 뭐 취업에 도움되나 왜 물어보는데, 지금은 사실 그 세대를 이미 한참 전에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가지고 경쟁하는 세대 자체도 아니고 취업과 어떤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네네. 많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컨설팅도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 사실 이 정도만 준비하면 그러니까 벌써 각오도 남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2개, 3개 지원하면 다 합격해서 나갔었는데, 지금은 일단 그 정도로 지원할 포지션 자체가 없고 뭔가 하나를 드랍하더라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냥 뭔가 그런 티오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특히나 이제 신입한테 허들이 되게 많이 걸리게 돼버렸고, 근데 그 신입들도 사실은 규모가 좀 있고 괜찮은 회사에서 업무 경력들이 쌓여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인정을 좀 받는데, 그럴 만한 기회조차가 지금 거의 박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입인데도 이력 기준서가 중요하고 이력의 방향이 중요하고,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일 경험이라도 해봐야 되고. 진짜 카페 알바라도? 아니요. 알바를 할 거면 사무직 알바를 해보라고 해요. 근데 사무보조도 너무 동떨어진 사무보조를 하거나 너무 행정에 가까운 일을 하거나 너무 민원 업무 처리만 하는 그거보다는 직무와 조금 관련이 있는 사무보조를 하는 게 제일 좋죠. 예를 들어서 뭐 회계 쪽을 지원하는 지원자라면 회계 사무소 가서 연말정산 도와주는 아르바이트 있어요. 자격증 갖추고 있으면 사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인사 같은 경우도 자대보험 지급 처리라든지 채용 관련된 뭐 서류 취합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조하는 사무보조 아르바이트가 또 있고요. 마케팅 같은 경우는 에이전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카드뉴스나 채널 관리 이런 것들 하는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이제 그런 거 보조하는 어시로 들어가서 업무해보는 거, 없는 거보다 나은 경험들인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정규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게, 알바까지는 괜찮은데 또 정규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허들이 생겨요. 내가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준비생이어도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되고, 이거는 경력으로 증빙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어쨌든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다르고 그렇게 관리를 해도 너무 관리가 잘 된 사람들이 시장에 널려 있고 취업의 양과 질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언제쯤 해소될지 저도 모르겠고 그런 문제가 있죠. 언제부터 이렇게 약간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코로나부터인 것 같은데 처음 시작 초반에까지는 외국계에 이렇게 큰 타격이 없었어요. 왜냐면 초반의 어려움을 의료기기랑 제약들이 다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기에 취업한 친구들이 다 의료기기랑 제약에 가 있어요. 어쨌든 거기서 정규 전환된 친구들 꽤 많고. 근데 지금은 사실 그조차도 없는 상황이니 왜 자리가 잘 안 나오네? 면접이 잘 안 잡히네? 이게 2023년 후반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2024년에 빨리빨리 회전이 안 되네를 느꼈고 지금도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니까. 합격을 못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지원자를 보는 측면이 많이 달라졌고 공고가 많지 않다 보니까 기회 요인이 떨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합격은 하나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하나를 찾고 가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정도인 것 같아요.